안녕하세요. ERP 사업부문 최미숙입니다. 4차 산업시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저희 ERP 아유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차세대 ERP를 검토 중인 제조기업의 고객님들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생산 계획 수립과 관리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리고 오토 포스팅을 통해서 실시간 손익을 분석하고 오토 플라이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저희 통합 플랫폼인 ERP10을 소개해 드리고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릴 거예요.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고객분들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이 ESG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안선찬 전문위원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핵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실 이 법은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글로벌 이슈인 ESG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규제와 관련돼서 준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규제가 발의된 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그 타이밍이 매우 늦는다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정보 공시를 어떻게 DX로 해결하고 추진할지 선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사분들이 문의 주셨던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대신 저희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조언이나 답을 듣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4가지 관점입니다. 경영 관점과 조직 관점, 그리고 실무자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G 경영에 대한 관점입니다.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법안의 내용이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다. 그래서 ERP10 EHS 시스템이 사실 중견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 규모와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우리 경영진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그 법규 내용상 CEO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이제 그 중대산업재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되었을 때 기업에서 상당한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고위험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유틸리티 산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플랜트 산업, 제조 산업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 산업도 결코 이제 중대 산업재해에서 자유로운 산업이 아니고 하이 리스크로 인식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그 ERP10 시스템은 EHS 모듈을 자체 이제 그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10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게 되시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큰 이제 2가지 맥락. 첫 번째는 이제 안전보건 경영 체계에 대한 관리. 두 번째는 기업의 이러한 체계 하에 안전보건 그 확보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그 안전보건 관리 활동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린 이 안전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사고 관리라든지 작업 허가,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활동들인데요. 이러한 사항이 이제 우리 그 중견기업 규모에 맞게 체계화돼서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고위험 산업 그리고 중견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그 IT 시스템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기업에서 네. ERP10 EHS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는 해당 법에 대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관점을 크게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났을 때 어떤 사후적인 대응 체계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든지 이 안전보건 관리 활동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맥락이 이제 맥락 자체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경영진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다 했는지 입증할 때도 중요한 시스템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에 대한 비즈니스 관점의 통제 그리고 어떤 이력 관리 그리고 이제 사전 교육과 예방 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관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자분들께서 어떤 EHS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제 도입을 검토하면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 아닐 수 없죠. 네. 조직 관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도 사실 대기업 또는 고위험군의 어떤 기업은 이미 도입을 하였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조직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뭐 매출액 한 1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의 중소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신설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생산 현장과 실제 그 관리하는 조직에서의 업무 분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세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 더존에서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PI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사실 우리 더존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그 중견기업 특히 이제 고위험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법적 요구 사항들이 워낙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이 기존부터 이제 어떤 내부 규정상 운영해야 되는 그런 관리 체계들이 좀 체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기존에 잘 운영하던 그 기업과는 좀 반대로 중견기업 중에서도 이제 고위험 산업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어떤 전문적인 조직을 갖춰서 운영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들을 이제 그 우리 그 관리자로 임명하여서 관리했던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하고 도입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거나 적용돼서 훌륭한 효과를 거두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그 PI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적용을 검토할 때는 우리 내부에 전문적인 조직이 없는 그런 그 회사들의 경우 우리가 이제 ERP 전체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 기업 밸류체인 전체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 조직이라든지 기획 조직 이러한 조직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시작하고요. 각 그 안전보건에 대한 단위 업무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된 기업 전체 밸류체인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프로세스 단위 업무 프로세스 단으로 이제 구성해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좀 진행하고 나서 그 기업의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그 프로세스를 갖춘 다음에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이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I 활동을 종합적으로 우리 구축 서비스에 포함시켜서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조직이 세팅이 됐잖아요. 실무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실무 관점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어떤 뭐 대행을 맡겼던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직접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네.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어떤 실무자들 측면에서 편의성을 좀 높인 기능들이라던가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공되는지 그걸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실제 이제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기능적인 범위를 담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정도의 조직 규모까지 저희가 커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실제 이제 실무 차원에서 안전보건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능을 다 이제 담아서 제공했을 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이제 이 부분을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사항들을 법적인 관점하고 주요 이제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주요 기능적인 요건을 우리 시스템의 구성과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관리 체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체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RP10의 EHS 모듈에서는 이 경영체계라는 EHS 경영 모듈의 경영체계라는 부분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법령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종합적인 개선조치 관리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부분에 대한 건강검진과 작업 환경관리 부분, 그리고 안전관리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리 활동들, 사고관리부터 협력업체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화학물질 관리에 중요한 기능인 사전 검토와 인벤토리, MSDS 관리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밸류체인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필수적인 관리 활동들, 그래서 이제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내부 역량상의 한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옵션으로 설정해서 필수 업무 관리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RP10 EHS 모듈은 EHS 경영에 대한 모듈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체계, 우리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규정, 방침, 그리고 이제 전담 조직, 인원, 그 다음에 예산 내 수립과 집행, 개선 조치, 교육, 그리고 이제 목표와 성과에 대한 관리, 상벌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개선 조치 관리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위 업무 활동들 위주로 실제 이제 업무 프로세스 기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ERP10 EHS 모듈의 안전보건 화학물질에 관련된 모듈의 주요 프로세스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EHS 시스템을 통해서 ESG 경영 공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ESG 경영 공시 데이터를 사실 모두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해외나 어떤 국내의 주요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우리 그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상장한 기업들은 ESG 정보 공시에 관해서 많은 또 관심들도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에 그 ESG 경영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장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화 동향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이 ESG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그리고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한국거래소에서 우리 기업 공시 종합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을 올해 초에 그 내놓으면서 우리 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회사들은 2025년까지는 이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언급이 되었고요. 2025년부터는 이제 코스피 상장사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들은 공시가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 상장사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공시 부분을 보시게 되면 ESG 자율 공시는 약간 조금 좀 뒤처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조금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전체 상장사에 대한 공시에 대한 의무화도 조금 앞당겨야 된다 이런 그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그 기업들에서는 정보 관리 관점에서 ESG 정보 공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오른쪽의 테이블처럼 우리 정보 공시에 대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뭐 글로벌 ESG 평가 기관들이 크게 뭐 300개에서 400개 이 정도가 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어떤 자체적인 평가 기준과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ESG 정보 공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손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이제 우리 GRI라든지 이렇게 SASB 또는 이제 TCFD, WEF 이런 그 기준들을 가지고 기업에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글로벌 주요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기준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ERP10의 EHS 모듈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ESG의 어떤 주요 정보 공시와 관련된 측정 지표들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RI라든지 SASB, WEF, TCFD 이러한 정보 공시 기준들을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환경 부분과 사회 부분의 주요 정량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EHS 모듈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HS 모듈은 ERP10의 주요 모듈과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자재라든지 영업에 대한 영업 유통, 인사, 우리 연구 개발과 생산 설비, 그 다음에 품질, 회계 이러한 모듈하고 연결되어서 그 환경과 사회 부분의 주요 데이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온실가스, 그리고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EHS KPI 형태로 관리해서 ESG 측정 지표로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SG 매트릭스를 우리가 그 조직별로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항목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을 이제 공시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객사분들, 특히 제조기업에 계신 고객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저희 고객분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더 좋은 비전과 함께 ERP10의 EHS 모듈을 같이 설계한 그런 담당자로서 저희가 이제 보는 EHS 솔루션의 시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업의 EHS 솔루션은 우리 ERP와 관계되어서 프로세스를 이제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바라보는 이제 EHS 솔루션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준수, 의무에 대한 준수와 보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서 기업의 어떤 운영 리스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경영 시스템에 대한 관리, 그리고 ESG에 대한 어떤 리스크와 성과 관리 이런 형태로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제조 산업에서 좀 고위험 이 산업들 위주로 단계적으로 좀 확산해 나가는 것이 국내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잠시 후에는 저희가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한 더 좋은 ERP10 솔루션 및 레퍼런스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앞서서 저희 안선찬 전문위원님과 EHS와 ESG 경영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세션은 저희 사업본부의 김철우 부장님과 함께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ERP10 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축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철우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철우 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ERP 사업본부의 컨설턴트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준비해 주신 발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 제조업 분야 더전 ERP1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더전 ERP10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RP10 개발 배경, 개요, 시스템 구성도, 특징, 각 부문별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RP10과 이전에 사용하시던 ERP IU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ERP10 개발 배경입니다. 대기업 니즈를 충족하는 ERP10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수준 현황에 맞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ERP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와스와 웹을 지원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ERP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ERP10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글로벌 ERP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어떤 기능과 기존에 사용하시던 저희가 기존에 구축하던 ERP IU의 사용자 편의성 기능들을 접목해서 ERP10이라는 신
그 ERP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와스와 웹을 지원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지금과 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이 되는 어디든 ERP에 접속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웹 ERP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ERP10의 개요입니다. ERP10 개요에서는 그 통합성과 연결성과 가시성이라는 세 가지의 중점적인 그 요소를 저희가 이제 좀 강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통합성 같은 경우는 그룹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 및 통제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 IU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하실 때 그 회사 키, 서버 키와 그 다음에 회사 코드, 그 다음에 권한 그룹,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회사의 그 권한에 맞는 부분들만 업무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ERP10에서는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본인이 수행하실 그 회사와 권한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회사가 동시에 ERP를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사 중심의 그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또 다른 하나의 이면은 기준 정보 같은 경우 각 사에서 입력해서 별도로 사용하다 보면 향후 그룹사 전체적으로 기준 정보를 통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ERP10의 경우에는 그룹사 기준으로 기준 정보를 등록하고 각 필요한 회사에서 가져다 상속받아서 쓰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그룹사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또는 취합할 때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연결성입니다. 과거 IU 같은 경우는 매입과 매출, 일반적인 그 국내 ERP들이 매입과 매출을 이제 전표화 시켜서 회계와 연동을 하는데요. 과거 IU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ERP10에서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그 수불 정보와 매입 매출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불 정보까지도 전표화 시켜서 연결성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가시성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시간 경영 지표를 통해 미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단에 이제 보면 실시간 원가 및 손익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실시간 원가 및 손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ERP10 같은 경우는 표준 원가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불이 발생했을 때 표준 원가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포스팅을 함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제조 원가도 볼 수 있고 수불에 대한 부분들을 금액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매입과 매출 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 포스팅 됨으로 인해서 손익 쪽도 실시간으로 표준원가 기반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적으로 이제 그 전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오토 포스팅이라는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포스팅을 통해서 표준원가 기반으로 다차원적인 원가와 손익을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RP10의 가장 크게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웹 ERP라는 부분과 그룹사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연결성을 강화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가시성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원가와 손익을 관리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ERP10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도는 그 FCM 부분, SCM 부분, HRM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 부분과 그 연결 결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요소를 위해서 SRM, CRM, PRM 등의 여러 가지 대외 그 협력사와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더존에서 자체 개발한 듀스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 위에
이제 장착이 돼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각 부문별로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그룹사 중심의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CI와 MA라는 모듈이 따로 있는데요. 그 CI는 Common Information의 약자고 MA는 마스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표에서 보시면 통합 사용자 유저가 로그인을 해서 특정한 회사 몇 군데를 동시에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회사 다른 곳도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CI 마스터와 MA 마스터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통합 거래처라는 곳에서 그룹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래처를 등록을 하고 각 회사에서는 필요한 거래처만 받아서 쓰는, 내려받아서 쓰는 형태입니다. 품목도 마찬가지고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룹사에서 그 기준 정보는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단일 회사인데 저렇게 하면 절차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옵션 처리를 해서 그 MA 쪽, 즉 그 회사 기준 정보에 등록을 해도 그 그룹사 전체적으로 기준 정보가 같이 그 인서트가 되는 형태는 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오토 포스팅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불이 발생할 때마다 오토 포스팅이라는 걸 내서 전표화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 계정 그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품목 계정 그룹은 품목을 등록할 때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품목의 회계 자산적인 그의 분류를 품목 계정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재료, 부재료, 제품, 상품, 저장품, 서비스, 자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품목 계정 그룹을 해서 해당하는 품목은 회계 자산으로서 이 자산에 속한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불에 의해서 계속 포스팅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불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불 유형에서는 재고자산 또는 여러 자산들이 변동됐을 때마다 해당하는 변동 사유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매 있고 생산 출고, 생산 있고 판매 출고 물론 재고에 대한 기타 입출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당하는 수불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전표를 처리하라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포스팅 유형입니다. 그래서 각 수불 유형마다 포스팅 유형이 정의되어져 있고요. 그 포스팅 유형은 별도로 또 계정 처리 유형이라는 곳에서 해당하는 계정이 그러니까 어떤 품목 계정 그룹이 들어왔을 때 차변과 대변의 포스팅은 어떻게 해라라고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수불이 발생할 때 그 자연스럽게 수불과 품목 계정 그룹과 포스팅 유형을 찾아서 자동으로 오토 포스팅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IU와 다른 부분은 이제 구매 입고, 생산 출고, 생산 입고, 판매 출고에서도 포스팅이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매 입고 같은 경우는 품목 계정 그룹이 예를 들어서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원재료라고 했을 때 원재료에 대해서 그 차변엔 원재료가 들어오고 대변에는 GRIR 계정이라고 임시 계정이 들어옵니다. 그 삼각 처리 그러니까 그 반제 처리할 이 임시 계정이 들어오고요. 매입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 GRIR 계정을 써서 상계 처리를 해주고 대변에 매입 채무를 설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매입까지 끝났을 경우는 원재료를 매입 채무로 샀다라고 포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수불이 발생했을 때의 금액적인 포스팅은 아까도 말씀드린 표준원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원가로 포스팅을 하고요. 실제로 매입이 발생했을 때 부분은 차이 금액이라든지 또는 이동평균을 했을 땐 실시간으로 이동평균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포스팅해서 재무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오토 포스팅입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고 수불이 발생했을 때는 표준 또는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포스팅을 하고요. 매입과 매출이 세금 계산서가 발생했을 때는 송장에 대한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전표가 전부 재무나 원가 쪽에 다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조원가 부분입니다. 과거 아이유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를 이제 SCM 컨설턴트가 진행을 했는데요. ERP10 같은 경우는 관리회계라고 해서 그 제조 원가와 수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별도로 맡아서 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투입될 때도 CO라는 부분으로 해서 컨설턴트가 별도로 투입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유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원가나 수익성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부분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같은 경우는 생산의 비효행과 공정 경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재료비나 직접비, 이런 가공비 단가에 대한 생산 부서별 배부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제조 원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해당하는 그 포스팅되는 부분들이 전부 자재 원장이라는 곳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재 원장에서 그 모인 수불 데이터의 전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 원가를 구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요. 이 제조 원가가 구해진 부분들이 또 수익성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에는 특성이라는 부분과 분석값이라는 부분을 요소들을 조합해서 다차원적인 그 수익성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자재 원장입니다. 그래서 비효행과 표준 공정 경로,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제조 원가 쪽으로 가고요. 표준 원가를 쓰다 보니까 실제 원가에 차이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 차이도 같이 누적해서 실질적으로 자재 원장에는 실제 수불에서 발생한 표준 원가 기반의 금액과 차이 금액에 대해서도 같이 누적한 다음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실제 원가 계산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원장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도입돼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CM 부분에 이제 공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목 마스터 같은 경우는 아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회사 그 품목과 공장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룹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맨 앞쪽에 그룹 통합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품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룹 품목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서 회사 품목을 등록하고 회사에서 또 공장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서 등록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는 그룹 품목, 그 다음에 회사 품목, 공장 품목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단위에 대한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품목 마스터에 그 구매할 때는 해당하는 재고를 해당하는 품목이 어떤 단위를 쓴다, 생산할 때는 어떤 단위를 쓴다, 판매할 때는 어떤 단위를 쓴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ERP10에서는 통합으로 단위를 관리하고 통합으로 단위 환산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품목 마스터에서는 기본 단위라고 해서 재고로 관리할 단위만 등록을 하고요. 각 수불이 일어나는 곳, 예를 들자면 생산 같은 경우는 BOM을 등록할 때 그 BOM을 등록하는 그 소요 품목의 단위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단위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수불이 발생할 때마다 그 단위와 기본 단위의 단위 환산은 통합 표준 단위 환산 단위에서 정의된 있는 그 환산율에 의해서 재고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사용자 눈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인식하시기 좋은 단위로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품목 정보에 저희 이제 맨 마지막에 회계 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 계정 그룹, 즉 해당하는 품목이 재고 자산 또는 자산으로서 어떤 형태를 띠고
표준 단가를 쓸 건지 또는 이동 평균 단가를 쓸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하는 부분에 의해서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수불을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수불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O 모듈입니다. 로지틱스의 약자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더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ERP 같은 경우 제한사항이 있는 업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업종을 커버하고 물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 또는 품목에 대한 특성값 또는 그 특성 하위에 있는 속성값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과 특성을 정의한 것을 한데 묶어서 클래스라는 부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부분으로 그 품목과 연결을 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클래스와 특성이 합쳐져서 진행되는 부분을 쉽게 그냥 배치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배치 같은 경우는 활용 방안을 우측에 보시면 로트, 시리얼 또는 품목 특성 관리에서 보시면 컬러 사이즈,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IU에서 좀 진행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런 의류업체 반드시 품목과 컬러와 사이즈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품목 코드 하나만 가지고 품목 코드 뒤에다가 사이즈 컬러를 붙여서 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 컬러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형태가 나올 품목을 관리하도록 밖에 안 되는 현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그 LO 모듈에서의 그 클래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품목 특성을 품목 하나의 그 특성 값으로 정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하는 그 배치라는 기준으로 해서 재고 관리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구매 모듈 부분입니다. 구매 모듈 부분은 수주를 등록할 때 그 수주 안에 구매 문서 범주, 구매 문서 유형, 그 다음에 라인 유형, 계정 범주의 다양한 요소들을 항목들을 넣어서 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발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내수 구매라든지 수익 구매라든지 자동 발주라든지 구매 반품이라든지 외주 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 모듈 쪽입니다. 영업 모듈 쪽도 그 실질적으로 영업 영역이라는 걸 정의하게 됩니다. 이 영업 영역은 영업 조직과 유통 경로와 제품군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영업 영역을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 회사의 영업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영업 영역을 조합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 부분으로 단가 관리도 하고 또는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액 또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이 영업 조직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 조직이 아닌 영업만의 조직을 구성해서 해당하는 부분으로 별도로 데이터를 영업 모듈에서는 관리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 영역을 구성하고 나서 가격 결정 절차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토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자동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 영업 조직별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단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서 단가를 설정하게 되면 수주를 등록할 때 자동으로 그 가격이 표시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함부로 이제 변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OM 부분입니다. 생산 부분입니다. 그 IU에는 실질적으로 E봄, M봄, 외주 BOM 이런 형태의 단일 레벨의 별도의 BOM들을 관리했는데요. ERP10에서는
그 구조가 통합된 하나의 통합 BOM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BOM, 통합 BOM에서 그런 뭐 생산 BOM이라든지 그 개발 BOM이라든지 외주 BOM은 BOM 용도라는 부분에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심플 BOM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ERP10은 멀티플 BOM을 사용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생산 부분에서 생산 지시 옵션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IU에서도 생산 지시 유형 안에서 옵션들을 설정해서 프로세스를 통제하실 수 있었는데요. ERP10에서는 그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생산 지시 유형의 옵션을 통해서 생산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생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앞쪽에서 제가 이제 관리회계 모듈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구매, 영업, 생산 쪽의 그 부분은 IU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에, 즉 기준 정보 쪽에서 다양한 형태의 옵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가져다 씀으로 인해서 후단 쪽에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그 이제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CO 부분입니다. 관리회계 모듈이고요. 그 인사나 구매나 판매나 프로젝트, 기타 레거시에 있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재무 쪽으로 이제 다 포스팅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포스팅된 부분들도 비용이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팅 되면서 비용 관리 쪽에서 이제 집계가 되고, 이 집계된 비용 관리 쪽이 원가 관리 쪽이나 또는 손익 분석 쪽으로 이제 그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성이나 값필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차원적인 손익을 분석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IU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만 더 한 번 더 반복적이긴 하겠지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매 재고 관리 쪽입니다. 그래서 구매 계획 부분에서는 과거 IU는 이제 단기 실행 계획에 의한 소요량 계산 후 구매 오더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ERP10 같은 경우는 그 장단기 생산 계획에 의해서 MRP 수행 및 구매 오더를 일괄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 또 단가를 표준 단가나 이동 평균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오더 쪽에서 큰 차이점은 과거 IUA 같은 경우는 품목 코드가 있어야만 구매 발주를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ERP10에서는 텍스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목이라든지 또는 비용 처리할 부분들을 그 품목 코드 없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형태로만 구매 오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오토 포스팅 부분입니다. 구매 입고, 물론 판매 출고는 구매 쪽에 해당되진 않지만 재고 쪽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구매 입고와 판매 출고에 대한 월 단위, 매입과 매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와 통합 관리 영역 없이 구매와 영업 자체적으로 이제 포스팅을 하고 단순히 전표만 넘겨주는 형태였는데요. 10에서는 물류의 이동, 그러니까 즉 재고 자산의 변동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아까 오토 포스팅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부문 간 연계가 이제 강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라든지 송장 검증이라든지 재고 평가에 대한 물류와 회계 부분의 동시 전표 발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무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고 관리 부분입니다.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ERP IU 같은 경우는 저장 위치, 스토리지하고 로케이션별로 재고 관리가 가능했었는데 ERP10에서는 그 저장 위치 하위에 저장 세션과 빈을 별도로 더 추가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치 부분 하단에도 있지만 배치 부분으로 통해서 좀 더 물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생산관리 쪽입니다. BOM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RP IO 같은 경우는 업무 단위별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개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E보험, M보험, 매주 BOM을 별도 등록하고 관리했는데 ERP10 같은 경우는 통합된 목적별 BOM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용도와 그 옆에 대체 번호라는 것을 사용해서 멀티플 BOM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용도에 제조 BOM이라는 용도를 선택하고 대체 번호에 10번이라는 것을 해서 이 부분은 자가 생산, 그 다음에 대체 번호를 20번으로 해서 이 부분은 외주 생산, 또는 30번으로 해서 20번의 외주 생산 말고도 다른 또 외주 형태의 외주 생산이 있다면 30번을 등록해서, 그러니까 즉 대체 번호가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 BOM을 구성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체 번호를 결정해서 BOM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부분입니다. IU 같은 경우는 작업장과 공정을 별도로 정의한 후에 작업장 내에 공정을 설정해서 공정별 생산 실적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텐에서는 작업장만 정의해서 작업장별 그 생산 실적을 관리합니다. 단 작업장 내에 비용센터 및 활동 유형을 정의해서 해당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실적이 원가적인 요소에서 어떤 부분에 귀속이 되는지, 어떤 비용센터로 귀속이 되는지, 또는 활동 유형을 통해서 어디에 귀속이 되는지를 정의해서 생산 실적과 동시에 생성해서 원가적인 요소에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업장 내의 공정에 대한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작업장별 공정은 MES10이라는 또 하나의 모듈에서 그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MES10 모듈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지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IU의 그 생산 지시 유형은 일부 생산 프로세스 통제 옵션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10에서는 다양한 통제 옵션을 통해서 생산 지시, 생산 실적 프로세서가 관리합니다. 즉,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인 생산 오더별 제조 원가입니다. IUA 같은 경우는 생산 오더별 계획 원가와 실적 원가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실제 원가만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10 같은 경우는 표준 원가 기반으로 해서 생산 오더별 실시간 제조 원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수불과 생산 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IU는 생산 실적, 생산 출고, 생산 입고에 대한 삭제 기능이 제공되어 있었고요. 전체 수불 마감에 따라서 생산 수불이 통제됩니다. 그러나 이거에 비해서 ERP10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산 실적, 생산 출고, 생산 입고가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오토 포스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IU처럼 삭제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그 해당하는 수불에 대해서 취소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표가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 처리를 해서 그 부분들을 기록을 남기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지시 및 생산 투입 자재에 대한 마감을 각각 별도로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 지시에 대한 마감은 생산 실적을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는 형태를 하고요. 생산 투입 자재에 대한 마감은 생산 출고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업관리 부분입니다. 가격 결정 절차입니다. 과거 IU에는 해당 기능이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고객사에서 이제 요구하실 때는 사이트 전용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ERP10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격 조건과 구성과 그 가격 결정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격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판가를 관리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 여신 점검 부분입니다. IU 같은 경우는 거래처별 여신에 대해서
점검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ERP10 같은 경우는 여신 점검뿐만이 아니라 얼리 워닝 그 시스템 형태를 이제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신 관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문 입력과 제품 출고 시점에 자동으로 여신 한도 점검을 수행해서 부실 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드리고요. 자동 여신 체크로 그 워닝을 또는 그러니까 그 워닝 또는 블럭 그 다음에 또 에러를 해서 후속 조치에 대한 그 동시에 그 담당자와 관련 부서에 대한 신용 한도 초과 이런 통보 이런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 및 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 및 수금 발생 시 국내와 수출을 별도로 등록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ERP10의 경우에는 매출과 수금을 통합 운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한 화면에서 전부 데이터가 집계돼서 표현돼서 해당하는 부분을 매출이나 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영업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매 계획 쪽입니다. 그 판매 계획은 판매 계획 형태에 따른 아이오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메뉴로 개발이 필요했었는데 ERP10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획 조건을 활용해서 한 개의 화면에서 그 판매 계획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조건이라는 그 계획 조건이라는 것은 뭐 거래처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계획 조건을 만들어서 판매 계획을 등록하실 수 있는, 즉 회사 기준에 맞게끔 구성해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유형 관리입니다. 그 아이오 같은 경우는 수주 유형 단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ERP10 같은 경우는 모든 발생 문서별 그 문서 유형을 지정을 합니다. 즉 견적, 뭐 계약, 수주, 납품, 매출, 수금 등 이렇게 문서 유형을 정의한다라는 부분은 해당하는 문서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옵션 처리를 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 처리하거나 아니면 생략하는 부분들이 이 문서 유형 관리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과거 아이유는 수주 유형에서 어느 단계는 가고 어느 단계는 어떻게 패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주 유형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문서 그 10은 발생하는 문서별 문서 유형에서 각각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각각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관리입니다. 클레임 관리 같은 경우는 아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에서 필요하다는 경우 전용 개발을 했었는데 ERP10에서는 고객 클레임 관리 업무를 시스템화해서 구축해서 장착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유에서는 기준 관리 쪽이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정상 관리 쪽이 거의 없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RP10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파일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타입별 템플릿 세팅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쉽고 빠르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정 관리 같은 경우는 그 활동 즉 액티비티 기준으로 해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 같은 경우는 WBS 레벨로 비용이 발생이 가능하고 그 WBS 별로 비용에 대한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계획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포스팅을 통해서 실시간 원가 관리 및 재고 결산 또 손익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원가 관리 부분에서는 아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 원가, 제한적인 원가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계획 기능이 없는 그런 형태인데요. ERP10 같은 경우는 실시간 원가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값필드라든지 특성에 의해서 다차원적인 그 손익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원가 정보가 제공이 되고 계획 관리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재고 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유 같은 경우는 수량 중심의 재고 관리를 진행했었는데요. ERP10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수량과 금액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손익 분석 같은 경우는 아이유는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손익 분석입니다. 그러나 ERP10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손익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CO 모듈을 관리회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ERP10 구축 사례입니다. 이 구축 사례는 실제로 구축이 완료된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구축 중인 사이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식품 가공 쪽, 그 다음에 건축 자재 쪽, 화장품 쪽, 전기 에너지 쪽, 주류, 제어 장비, 측정 장비, 반도체 장비 쪽이 ERP10의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또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다양한 업종에서 지금 ERP10이 그 제조업 분야에서 진출해서 그 실질적으로 ERP 시스템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ERP10에 대한 부분을 저희 ERP IU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ERP10으로 고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조기업에 계신 고객분들께서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객분들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제가 그 ERP 컨설턴트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ERP 컨설턴트로서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의 신조가 있는데요. ERP는 편리에 의한 시스템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ERP 자체가 전사적 그 자원 관리라는 용어를 갖고 있고요. 일부 이제 ERP 구축하러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왜 점점 더 어려워지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ERP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편리를 위해서 구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관리를 위해서 이제 구현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관리를 이제 한다는 부분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더존 비주원에 입사하기 전에 실제로 저도 그 제조업종에 있는 전산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제조업종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월 마감을 하고 월 결산된 자료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회사 전체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월간 이제 결산 회의를 합니다. 그 월간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그 리뷰 시기가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결산이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해당하는 수불들을 다 보고 하게 되면 최고 빠른 데가 제가 여태까지 확인한 거는 10일 정도가 가장 빠른 형태고요. 오래 걸리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15일에서 20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에 15일이나 20일이 지난 다음에 과거 한 달 전 데이터를 보고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산도 마찬가지고 저희 ERP10도 마찬가지지만 표준원가라는 부분을 이제 채택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오토포스팅을 해서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뭐 1일이나 2일 날 바로 저희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같이 회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물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서 표준원가 기반으로 운영됩니다라고 하면 실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왜냐? 표준원가를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원가라는 부분이 이제 표준원가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여집니다라고 하면 담당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죠. 내가 100이라고 넣었는데 100이라고 이제 보여질 건데 실제로는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 뭐 60, 70밖에 안 되면 또는 150, 200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ERP10 고객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드릴 때
그 임원진 분들한테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표준원가 기반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아마 최초에는 그 표준원가하고 실제 원가의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를 맞춰감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20일 후에 손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5일 이내에 보고 손익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형태로 이제 변환하시고자 하는 부분에서 ERP10의 장점은 그 표준원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제조 원가와 손익을 분석하실 수 있는 시스템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그 실전에 강하신 우리 부장님이셔가지고 예, 실무에 있었던 경험담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웨비나를 신청해 주신 우리 고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